1997년 12월 대한민국 경제가 무너지던 그날, 하루에도 수십 개씩 회사가 문을 닫고 거리에는 실업자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자신의 회사를 지켜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은 IMF 외환위기의 한복판에서 기적같은 생존을 이뤄낸 한 중소기업 사장의 실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7년 11월 21일 IMF 구제금융 신청이 발표되던 날, 경기도 안산에서 플라스틱 부품을 만드는 중소기업 태평산업의 김태평 사장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직원 80명, 연매출 50억 원 규모의 회사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게 위태로워졌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자금 조달이었어요. 은행들이 대출을 전면 중단하면서 운영자금이 바닥났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주요 거래처들도 하나둘씩 도산하기 시작했어요. 12월 첫째 주에만 3개 업체가 연락두절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 회사도 끝이다. 김 사장은 그때의 심정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직원들 가족까지 생각하면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길바닥에 나앉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김 사장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과감한 사업 구조 조정이었어요. 기존에 만들던 5개 제품군 중 수익성이 낮은 3개를 과감히 포기했습니다. 대신 자동차 부품과 전자제품 부품 2개 분야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죠. 두 번째는 직원들과의 솔직한 소통이었습니다. 김 사장은 전 직원을 모아놓고 회사의 위기 상황을 있는 그대로 털어놨어요.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함께 위기를 극복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놀랍게도 직원들이 먼저 임금 삭감을 제안했어요. 사장님, 우리가 월급을 30% 깎아도 좋으니까 회사만 살려주세요. 생산팀장 박 씨의 이 한마디가 김 사장을 눈물 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전략은 새로운 시장 개척이었습니다. 국내 시장이 얼어붙자 김 사장은 수출에 눈을 돌렸어요. 원화 가치가 급락한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본 거죠.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을 직접 발로 뛰며 개척했습니다. 1998년 2월 김 사장은 베트남 하노이로 날아갔어요. 현지 공장들을 하나하나 방문하며 샘플을 들고 다녔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문화도 달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한 달간 머물면서 결국 3개 업체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네 번째는 기술 혁신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김 사장은 연구개발 투자를 멈추지 않았어요. 오히려 경쟁사들이 R&D를 중단한 틈을 타서 더 나은 제품을 만들어내겠다는 전략이었죠. 다른 회사들이 연구개발을 포기할 때 우리는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위기가 끝나면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생각이었어요. 김 사장의 이 판단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1998년 상반기였어요. 매달 적자가 누적되고 자금 부족으로 임금 지급도 어려웠습니다. 김 사장은 자신의 집까지 담보로 잡혀가며 회사를 지켜냈어요. 그런데 1998년 7월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베트남에서 따온 주문량이 급증했고 국내에서도 살아남은 대기업들이 부품 주문을 늘리기 시작했어요. 특히 새로 개발한 고강도 플라스틱 부품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1998년 말 결산 결과 태평산업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매출은 전년 대비 20% 감소했지만 수익성은 오히려 개선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역량에 집중한 효과였죠. 더 놀라운 건 1999년부터였어요. 경제가 회복되면서 태평산업의 성장세는 가파라졌습니다. 위기 때 개발한 신제품들이 시장에서 큰 호응을 얻었고 동남아시아 진출도 본격화되었어요. 2000년에는 매출이 80억 원으로 늘어났고 직원 수도 120명으로 증가했습니다. IMF 이전보다 오히려 더 큰 회사가 된 거죠. 김 사장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핵심 요인들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과감한 선택과 집중이었어요. 모든 걸 지키려다가 모든 걸 잃는 대신 핵심 사업에만 집중했습니다. 둘째, 직원들과의 신뢰관계였습니다. 위기 상황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공유했고 직원들도 회사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주었어요. 셋째,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었습니다.
원화 약세를 수출 기회로, 경쟁사 위축을 시장 점유 기회로 본 거죠. 넷째,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당장의 비용 절감보다 내일의 경쟁력 확보를 우선시했어요. 김태평 사장은 현재 70대가 되어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겼습니다. 태평산업은 지금 연매출 300억 원 규모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요. IMF 때의 위기가 오히려 회사를 더 강하게 만든 셈이죠.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IMF가 없었다면 우리 회사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김 사장의 이 말이 모든 걸 보여줍니다. 요즘 경제 상황도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인플레이션, 금리 인상 등 중소기업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태평산업의 사례가 보여주듯 위기는 때로는 더 큰 도약의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지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